안녕하세요. 오늘은 17강 생활 속의 법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와 주택, 임대차 이쪽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등기부터 보시죠.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등기는 공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공시라는 거는 공개하여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이 집의 권리관계랑 이런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줘서 그 집을 살거나 팔거나 또는 어떤 권리관계를 형성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자, 공시, 공개를 하여 보여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공시의 방법으로는 등기가 있습니다. 자, 2번 등기를 한번 보시죠. 의미,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기재하는 게 등기부고요. 자,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고요. 표제부는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갑구는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다음 을구는 거기에 뭐 근저당이니 이런 다른 제한이 걸려 있는지 이런 거를 표시하는 게 표제부, 갑구, 을구이고요. 등기의 선호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를 보시면요. 집을 살 때의 절차, 뭐 이런 게 쭉 있죠. 집에 대한 조사, 집주인 맞는지 확인, 매매계약 작성,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자,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0.9% 이하인데요. 자, 이게 등기와 관련된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다른 거는 계약과 그러니까 점유의 이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나한테 이전되면은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부에 명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써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3강에서 말씀드렸을 때 원래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 그 재산권,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이런 거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임대인에 비해서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자, 주택이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그게 소액보증금이고 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1년을 만약 계약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다음에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을 볼 거고요. 그걸 보고 묵시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을 빌릴 때 절차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그 절차를 거치고요. 중요한 거는 192페이지 1번, 2번이에요. 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왜 하느냐? 자, 임대차 기간의 보장과 보증금 회수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에 밑줄을 치시고요. 확정일자는 자,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건요. 이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고 자신이 여기 101호에 임차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집주인은 원래 갑이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었는데 1년 후에 바뀌었어요. 근데 을이 갑자기 101호한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은 주인이 바뀌든 안 했든 간에 2년간의 그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겠다. 이걸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을한테 나갈 수 없다. 난 2년 동안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경우에는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판 게 아니고 경매가 되는 거예요. 자, 경매가 되는 이유는 이 갑이라는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이 갑에다가 근저당권 이런 거 걸던 사람들이 경매를 넘겨서 환가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보증금 같은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매를 시키면은 순위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렇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에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이런 순위가 매겨져요. 근데 이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언제 여기에 왔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를 받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순위가 2013년 4월 15일이고 여기 확정일자가 2014년 5월 11일.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는데 2015년 5월 15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2순위에 들어가서 이 보증금은 경매된 금액에서 1순위를 뺀 그 다음 나머지 금액 중에서 자기의 해당하는 보증금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실제 생활에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로 나오기는 뭐 이렇게 1순위, 2순위 해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3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첫 번째, 대항력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선 변제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부분에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 2천만 원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 순위가 밀려가지고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경매됐을 때 제일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서울과 각 지역마다 다 그 가격이 다 틀려요. 그 보증금의 범위가. 자, 임대차 기간. 자, 말씀드렸습니다. 1년을 정했더라도 2년으로 보고요. 1년을 했으면 그 임차인은 1년, 2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임과 보증금 제한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집주인들이 계속 몇 년마다 이렇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년에는 월세 100만 원씩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도록 오를 때는 일정한 비율만 올릴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를 넘긴 거는 다 무효로 하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94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서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자,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를 별도의 서류에 기재해 두고 등기죠. 자, 동산의 권리관계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니은 표제부, 갑구, 울구 구성되어 있는 거 맞고요. 디귿 소유권 관련 사항은 울구에 기재한다. 아니다. 갑구에다가 기재합니다. 리을 이 장부에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은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의 일부이다.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억, 소유권의 변동을 알 수 있다. 보시면은 그 그림에서 등기 목적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써 있죠. 소유권의 변동을 알 수가 있죠. 자, 니은 현재의 소유자는 홍길동이다. 아니죠. 소유권이 이전됐고 소유자는 연흥부로 갔죠. 그러면 소유자는 연흥부인 겁니다. 디귿 저당권 설정 여부는 알 수 없죠. 저당권 설정은 을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리을 누구나 이 장부를 발급받을 수 맞습니다. 이건 누구나 뜯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부동산 표시, 계약 내용, 계약 당사자에서 계약서죠. 자,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 무효가 아니죠.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위유 문서에 의해 부동산의 권리 이전이 공시된다. 아니죠. 이거는 계약서지 등기부가 아니잖아요. 3번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갑이 소유권자임을 등기부의 을구에서 아니죠. 갑구에서 확인합니다. 5번 을은 2012년 8월 15일부터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계약서일 뿐이고 등기부에 등재됐을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6쪽 4번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집에 대한 조사, 집주인 맞는지 확인했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죠. 답은 4번인데 답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추가해 주세요. 4번에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부터 리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각각 을은 단독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을에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로부터 교부받았다. 자, 기억은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명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니은 단계에서 을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여긴 안 나왔는데 보통 계약서 표준 계약서를 보면은 그 돈을 받은 매도인의 경우에는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디귿 단계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만 취소할 수 있고 중도금, 잔금 단계에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리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로부터 교부받았다 했을 때 리얼 단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교부받고 나서 등기에 등재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집을 빌릴 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전세권 설정을 한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전세권에 설정된 금액만큼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상황이고요. 2번 잔금 지급 시 중립도 점유 신고를 한다. 맞죠? 3번 여러 가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선택한다. 아니죠. 저당권이 가급적이면 없는 집을 선택합니다. 저당권이 많다는 것은 그 집의 가치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4번, 5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갑 소유의 땡땡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에 2012년 5월 14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임대차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기억, 을은 2013년 5월 13일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으로 잡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살 수도 있고 2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틀렸고요. 니은, 임차인 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맞습니다. 디귿, 을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리을, 계약 만료 전 아무런 말 없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